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최근 세계의 가장 시급하고 큰 화두는 시리아 난민 사태인데요. 지난 8월경부터 시리아 지역의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이동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이로 인해 대규모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이상사회의 집합체로 보이던 유럽연합이 실제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온갖 문제투성이로 가득 차 있음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유럽의 민낯을 온 세계에 드러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리아의 대규모 난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그 뒤에는 기후 변화가 도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후 변화와 난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리아 이 난민의 대규모 유럽 이동에 많은 국가들이 수용을 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15년 9월 2일이죠. 한 장의 이 사진이 큰 사태, 이번 큰 사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터키 그 도안통신 29세 그 여기자였던 데미르가 찍은 이 사진은 아일란 크루디라는 3살 배기 남자아이가 유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사망하면서 터키 해안가로 떠밀려온 사진이었죠. 이 한 장의 사진은 유럽의 여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또 이에 따른 여론의 힘은 난민 수용을 거부했었던 영국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헝가리라든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이 네 나라는 난민 수용을 우리는 거부하겠다. 네. 이런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의 이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유럽 연합의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고 있거든요. 그리스나 이탈리아 또 스페인 이런 나라들로 인해서 유럽 연합 붕괴가 좀 점쳐지고 있는데다가 영국은 이제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 그걸 2017년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형편이죠. 네. 그런데 이 시리아 난민 사태를 보면서 드는 좀 의문점이 있는데요. 중동의 석유 부유국들은 충분히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동에서는 왜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실 중동 국가에서 이들 난민들을 수용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철저히 난민 수용을 현재 거부하고 있죠. 이들이 입국으로 결국 자기들의 삶이 피해를 본다는 것인데 이런 이기적인 것을 보면은 유럽이 사실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말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인도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네. 기후와 난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리아 난민 사태가 과격한 이슬람 국가의 이 테러와 폭력으로 일어났다고 하죠. 이런 관점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견해도 나왔다고 하던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실제 이번 시리아 대규모 난민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네. 과격 이슬람 테러의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시리아 국민들의 삶을 파괴해버린 기후변화, 즉 가뭄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캐리 미 국무장관이 이야기를 했었죠. 전도 그 말에 상당히 타당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은 올해 8월 31일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렸던 북극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말을 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었고 결국 이것이 사회적 갈등이나 국가적 위기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이런 캐리 장관의 논리에 뒷받침이 되었던 걸 보면 말이죠. 컬럼비아 대학의 리처드 시거 교수의 논문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시거 교수는 올해 3월 비옥한 초승달 지해의 기후변화와 최근 시리아 가뭄의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 논문에서 시거 교수는 시리아 난민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시리아는 지리적으로 보면 중동의 초승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고대로부터 아주 가장 풍요한 지역으로 농경과 인류 문명의 주요 발상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동에서는 가장 풍요한 지역이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주 황폐화되었다 그러죠. 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기상관측사상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수량이 줄어들고 통해 수도가 낮아지면서 농사가 아주 매우 어려워졌죠. 이로 인해서 시리아 국민의 한 40% 정도, 760만 명 정도 된다래요.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국민의 40%가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났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먹고 살 것이 없는 형편일 때 분쟁이나 내전 가능성이 몇 배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시리아 내전의 원인이기도 했고 그래서 테러로부터의 피난이나 먹고 살기 위한 피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문제는 이제 이런 사태가 시리아뿐만 아니고 네. 이제 레바논이라든가 요르단, 이란 등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이제 북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제 남수단 또 뭐 민주콩고,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사하라 남부 국가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정치가 아주 가장 위협받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네. 이 원인도 보면 역시 아주 심각한 사막화 또 가뭄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난민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주장이잖아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노먼 마이어스 교수 등이 대표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그동안 무시가 됐다가 올해 들어서 유럽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들의 주장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먼 마이어스 교수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벌써 얘기를 했죠. 2005년 5월에 발표된 논문 기후변화에 따른 난민이 발생하고 이는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이 시대에 아주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네. 또 그뿐만 아니고 안테네오 쿠레테스 유엔 난민기구 고등판무관도 2009년에 주장을 했죠. 기후변화가 앞으로는 인구 이동을 초래할 만큼 굉장히 거세질 것이다. 라면서 이제 이런 기후변화가 난민 문제로 직결될 것임을 예견을 했었습니다. 네. 이 일부 학자들은 기후 변화를 좀 부인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 나타나는 기상 현상을 보면 기후 변화가 점점 극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 국립해양대기청은요, 2014년 지구 관측 사상 가장 무더운 해라고 발표를 했어요. 또 앞으로 2015년의 지구 평균 기온이 1880년 관측 이래 최고일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일단 그 가져올 것이 뭐냐면 제일 영향이 큰 것이 식량의 감소, 전염병의 창궐, 물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올해는 지금 엘니뇨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식량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보고서를 통해서 몇몇 국가들이 이미 긴급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10월 1일 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옥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경우 그 심각한 가뭄으로 이제 지금 450만 명의 사람들이 긴급한 그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래요. 예. 영국 기상청은 이제 이번 엘니뇨가 1950년 이후 가장 극심할 수 있다면서 기근이 서아프리카를 덮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 지구 기온 상승이 앞으로 좀 더 많은 문제들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당장 세계적인 기상 재앙을 가져오는 엘니뇨 출현이 앞으로 한층 더 잦아지고 또 강력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 거죠? 기후학자들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이제 엘니뇨의 출현 횟수가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 저는 이제는 세계 정치나 경제 질서가 기후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율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기후 변화를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지구촌의 비극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 기후변화는 지구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불안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만큼 더욱 강력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올해 12월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도록 합의점을 찾는 자리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강력한 전 지구적 합의점이 꼭 이뤄지길 바라며 더 이상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이들은 없길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